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둘째 주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실용음악 기초이론 1권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텐션에 관한 그리고 텐션의 자리 바꿈에 관한 방법들 복습을 다시 한번 했었고요. 복습하면서 이제 코드 이름이 주어졌을 때 포함되어 있는 음들을 구하는 것들, 그리고 주어진 음들을 보고 어떤 음들인지, 그리고 구성음들을 통해서 어떤 코드 이름인지를 적는 것들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뭐 전위, 예를 들어서 G 메이저 9의 D 이런 식으로 전위가 되는 것까지도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었던 단원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어요. 오늘은 우리 이제 2권 책을 보도록 할 거예요. 2권 책을 좀 보도록 할 텐데, 여기서부터는 지난주에 간략하게 설명했던 대로 조금 더 심화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긴 해요. 단, 1권의 내용들이 반드시 여러분들 그 이해가 100% 돼 있어야지 조금 더 쉽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제 물론 어려운 단원들을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다 보면 배울 때마다 바로바로 이해되는 친구들은 사실 거의 없을 거예요. 이제 배우지 않았던 잘 모르는 단원을 새로 공부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페이지 정도 공부를 하면 한 3, 40% 정도 이해가 되고 나머지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친구들은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앞에 있는 내용들이 누적해서 확실하게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조금 생소한, 그러니까 처음 겪어보는 어떤 단원,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겠지만 아주 기본적으로는 전 단원에 배웠던 내용들이 일단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갔을 때 조금 더 이해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저 실용음악 1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복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2권 한번 이제 책 펴보도록 할 텐데, 자, 우리 10페이지 잠깐 보면 이제 뭐 컨텐츠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목차가 나와 있는데 간략하게 보다 보니 뭐 모드라는 이름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뭐 스케일도 보이고 뭐 다이아토닉 세븐스 코드와 텐션 코드.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조금 다뤘던 내용들인데 겹쳐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코드 진행법, 다이아토닉 코드, 또 그다음 페이지에는 코드 진행법, 넌 다이아토닉 코드. 자, 뭐 이제 코드 진행법이 그러면 좀 중요한 건가 보네요. 왜? 다이아토닉 코드와 넌 다이아토닉 코드를 또 구분해서 나눠주고 있어요. 그리고 코드 진행법. 그러면 코드 진행법이 일단은 화성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구나. 그러면 다이아토닉 코드, 넌 다이아토닉 코드, 그 다음에 분수 코드까지 이렇게 좀 나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비화성음, 그 다음에 알아두면 좋은 이론 용어와 원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 순서대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텐데 16번에 있는 이제 16번 파트에 있는 알아두면 좋은 이론 용어와 원리는 조금 먼저 땡겨서 하도록 할 거예요. 언제쯤 하게 될 거냐면 요 다이아토닉 코드와 텐션 코드 11페이지, 그러니까 11번 파트를 하고 나서 요 알아두면 좋은 이론 용어와 원리들을 조금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코드 진행법들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9강 지금 챕터 9에 되어 있는 모드의 기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모드가 뭘까요? 모드라는 단어는 우리가 음악적인 부분에서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모드는 뭐 무슨 모드, 어떤 무언가를 하기 위해 집중해야 되는 어떤 부분을 전환시키는 거죠. 조금 더
그러니까 이런 모드에 맞는 무언가가 포커스 돼야 되는 무언가가 있는데 얘를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전환할 때 필요한 부분이죠. 사실 뭐 그냥 어원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우리 음악에서는 뭘까요? 음악에서는 여러분 모드는 이제 어느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하시면 좋냐면요. 스케일에서 파생된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파생되었다기보다 스케일을 이해하는 선상에 같은 맥락으로 모드라는 챕터가 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게 스케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스케일이란 걸 다뤘을 때는 뭐가 있었나요? 스케일이라는 애들을 다뤘을 때 어떤 게 있었죠? 자 스케일, 음계죠. 음계에는 우리 뭐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장음계, 단음계. 그쵸? 장음계는 한 종류일 거고 단음계일 때는 우리 배운 대로 하면 뭐가 있어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단음계 바로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첫 번째로 자연 단음계, 내추럴 마이너. 두 번째로 화성 단음계, 하모닉 마이너. 세 번째로는 가락 단음계, 멜로딕 마이너. 요 세 가지 종류가 있었죠. 어떻게 달랐죠? 내추럴 마이너 변화되는 없었죠. 그러니까 그 조표에 따른 그대로였고 반음의 위치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2, 3, 그 다음에 어디였을까? 또, 자, 라시 도레미파 A 마이너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라, 시, 도. 두 번째, 세 번째, 레, 미, 파. 5, 6이 반음이 됐었겠죠. 하모닉 마이너는 두 번째, 세 번째가 반음, 그리고 5, 6이 반음, 7, 8이 반음. 반음이 추가가 된 거죠. 멜로딕 마이너는 상행할 때 2, 3. 그쵸? 그리고 5, 6이 없죠. 그리고 7, 8 이렇게 됐었죠. 반음의 위치가 라시, 도, 레, 미, 파샵, 솔샵, 라. 솔샵, 라가 되는 구간만 이렇게 됐었고 하행할 때는 라, 솔, 파. 그냥 우리 저기 파샵과 솔샵이 붙어있던 게 떨어지면서 라, 솔, 파, 미. 파, 미면은 어떻게 될까요? 6음, 5음이 반음 사이였고 레도, 시라. 라, 솔, 파, 미. 레도, 시라. 도, 시. 그러면 3, 2음이 반음이 됐었죠. 이 차이점. 뭐 보편적으로 우리 4개의 스케일들을 가지고 우리 공부했어요. 이 밖에 스케일 또 뭐 있었어요? 우리가 얘기했던 거 또 뭐가 있었죠? 아직 우리 배우진 않았는데 우리 이제 기초 이론 1권에서 다뤘던 거는 이 4가지가 전부 다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와 있는 분석할 수 있는 곡들, 듣는 곡들, 그리고 들어봤던 곡들 거의 대부분이 요 스케일 안에서 구성이 되고 있었고요. 한 90% 이상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 10%가 뭐냐? 다시 한 20%, 그래요. 나머지 10% 정도 되겠네요. 나머지 10%가 그럼 뭐냐? 나는 장음계도 알고 단음계 그 세 가지 종류도 다 알아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나머지 10%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나와 있는 모드라는 음계가 이제 포함이 되게 될 텐데 모드는 그러면 이제 모드가 뭘까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한 학기를 했는데도 자꾸 여기 비치는 부분에다가 글씨를 쓰는 거는 안 고쳐지나 봐요. 자, 모드. 모드는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라고 보셔야 돼요. 아까 스케일의 선상에서 모드를 만났죠, 우리는. 이렇게 오던 선상에 여기가 이제 모드를 만났어요. 그럼 얘가 어떤 단일 구성의 이름은 아니에요. 그러면 모드라는 큰 집단이 있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세요. 모드는 또 다른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자, 보편적이었던 우리 네 가지 스케일들을 벗어나서 새롭게 발명한 음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모드는 한국말로는 우리는 선법이라고 불려요. 무슨 선법? 통용되는 얘기는 교회 선법. 자, 중세 시대를 지나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서 음악이 발견이 되고 그 음악들을 가지고 사용함에 있어서 네 가지 스케일만 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음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 이외에 다른 선법, 다른 스케일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발견해낸 규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책을 잠깐 보도록 하죠. 자, 1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모드라는 단어는 특정 작업을 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카메라를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인물 모드, 풍경 모드로 설정하는 것처럼 이 모드의 개념이 음악에서는 특정한 스케일의 범주로 사용됩니다. 여기서 특정한이라고 말한 이유는 메이저 스케일이나 마이너 스케일이 아닌 또 다른 스케일을 지칭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한 포커스를 좀 더 가져가게 하기 위한 방법이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이저 스케일의 반음은 3, 4, 7, 8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C로 시작하는 메이저 스케일을 E로 시작하는 메이저 스케일로 바꿀 때는 우리는 조표 혹은 임시표를 사용해서 3, 4, 7, 8의 반음의 위치를 맞춰주곤 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잘 보시면 돼요. 자, C 메이저 스케일의 구성음은 그대로 두고 C 메이저 스케일의 구성음은 그대로 두고 그러면 일단 C 메이저 스케일이 필요하겠죠.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C 메이저 스케일의 구성음은 그대로 두고 으뜸음, 타닉을 E로 바꿔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E로 바꾸는 게 아니라 타닉이, 이름이 첫 번째에 오게끔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 둘이 필요가 없겠죠. 첫 번째의 음이 되게, 이름이 되게. 그러면 앞에 있던 도레를 뒤로 보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만약에 좀 8개의 음이 완벽하게 있다라고 하면 자, C 메이저 스케일에서 시작하는 음들인 거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타닉이 달라졌어요. 타닉은 뭐예요? 소위 말해서 근음. 가장 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잖아요. 우리 그 이름 밑에 적는 거 할 때
맨 첫 번째 1도 타닉, 2도 뭐 슈퍼토닉, 그 다음에 3도 미디언트, 4도 서브 도미넌트, 그 다음에 도미넌트, 서브 미디언트, 리딩 톤, 다시 타닉 이렇게 되는 거 배웠었죠. 1, 2, 3, 4, 5, 6, 7, 8. 그러면 타닉을 바꿨어요. 그러면 기능이 달라지는 거예요. 얘가 이름이 되는 거예요. 자, 소리로 한번 들어볼까요? 자, 너무 익숙한 구간이죠. C 메이저 스케일 3, 4, 7, 8음이 반음이 되고 있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 해서 올라갔는데 타닉을 바꿨더니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게요. 다시 죄송해요. 와, 쓰이는 음은 똑같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보면, 자, 첫 번째, 두 번째 음이 일단 반음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5, 6,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음이 또 반음이 돼요. 자, 반음, 반음. 그러면 3, 4, 7, 8이던 반음이 1, 2, 5, 6으로 바꿨는데 분위기가 같을 수가 없죠. 자, 이 바뀐 분위기를 쓰게 하는 게 바로 모드의 목적이에요. 모드의 목적은 큰 게 아니에요. 뭐 어려운 게 절대 아니에요. 바뀐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것. 왜냐하면 C 메이저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음계 그리고 도가 타닉이 되는 음계를 쓰다 보면 익숙한 우리 귀에도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은 평범한 보편적인 멜로디 라인들이 나올 수 있지만 타닉을 바꿨어요. 그렇다고 여기에 임시표가 들어가나요? 아니에요. 순서만 바꾼 거예요. 순서만 바꿔서 반음의 위치가 달라져서 그 느낌이 달라지게끔 만들어주면 얘가 타닉이니까 아무래도 얘로 시작을 하겠죠. 얘로 시작해서 나타내는 바뀌어진 분위기를 느끼게 해서 그게 변화를 주는 거예요. 요즘 아이돌 음악들이나 혹은 이제 뭐 그쵸 아이돌 음악들 대부분에 보면 우리나라 작곡가들뿐 아니라 외국의 전 세계의 어떤 작곡가들이 협업해서 같이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런 외국 작곡가들 중에 코러스 파트,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사비 부분, 후렴이 되는 부분에 모드를 사용해서 분위기 전환을 하면서 곡을 쓰는 경우들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 굉장히 보편적인 마이너 메이저 코드로 시작을 해요. 그 음계가 가지고 있는 스케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중간에 바뀌는 부분, 그러니까 섹션이 바뀔 때 가장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코러스 파트거든요. 그 사비 부분에 가서 모드가 들어있는 음계로 바꿔주면서 분위기 전환을 하면 이제 조금 약간 몽환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드는 모드도 있고 아닌 모드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쓰기 위해서 모드라는 애를 대중음악에도 쓰일 수 있게 요즘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이제 C 메이저 스케일을 가지고 E라는 터닉으로 바꿔서 이제 사용을 해서 이런 바뀐 분위기를 연주를 해주기 위한 게 목적이구나라는 거를 우리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자, 17페이지 잠깐 보면 위 악보를 보면 스케일 구성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스케일이 시작되는 으뜸음이 바뀌면서 반음의 위치가 달라졌어요. 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자, 반음의 위치가 달라졌는데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C 메이저 스케일이에요. 얘부터 1번으로 얘를 1번으로 하고 싶어서 이 둘을 뒤로 보냈어요. 그쵸? 그러면 얘부터 1번이 되는 거가 우리 C 메이저 스케일이에요. 그러면 얘도 1번이 될 수 있고 얘도 1번이 될 수 있고 얘도 1번, 얘도 1번, 얘도 1번, 얘도 1번이 다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총 몇 개의 모드가 우리 가지고 있을까요? 자,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바로 7개의 모드를 우리는 여기서 더 만들어 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도부터 시작하는 거는 그냥 우리 C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라고 했지만 우리 이제 책을 보면서 나타내게 될 건데 모드라는 그 학문을 정립함에 있어서 얘를 제외하고 시작하진 않았고요. 똑같은 상태에서 얘도 무언가의 모드다라고 지칭을 하면서 바로 C 메이저 스케일의 그 타닉인 도도 모드에 포함시켜서 도가 이제 타닉이 되는 그 스케일도 모드에 포함시켜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이런 원리로 C 메이저 스케일에서 으뜸음만 계속 바꿔 나가면 구성음은 똑같지만 반음의 위치가 전부 다른 7가지의 스케일이 생겨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스케일을 우리는 메이저 스케일, 마이너 스케일과 구분해 모드라고 부르며 자, 아까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우리 스케일의 선상에서 뭐 메이저, 마이너 이렇게 쭉 나오다가 이 선상에서 모드라는 애를 만났고 이 모드 안에 바로 몇 개? 7개. 7개의 세부 모드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을 아이오니안, 도리안, 프리지안, 리디안, 믹솔리디안, 에이올리안, 로크리안이라는 이름들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자, 이름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넘겨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모드라는 게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사실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어떤 친구들은 접할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공부를 해서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거예요. 내가 이거를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쓰지는 않아도 하지만 역으로 분석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되셔야 돼요. 이 분석을 해서 내가 알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찾아내는 부분이 아주 잘 되면 그 다음엔 내가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써보기 위해서 했던 애들은 나중에 찾아낼 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쓰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잘 안 쓰게 돼요. 하지만 모드가 뭔지는 알아. 뭔지 아는데 안 쓰는 거랑 몰라서 안 쓰는 거랑은 완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드를 하기 위해서 좀 더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악보상에 있는 것들을 보고 발견해내거나 아니면 귀로 듣고 음악을 듣고 구분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되셔도 훌륭해요. 물론 내가 이제 곡을 쓰거나 이런 친구들은 그 이상 가서 조금 더 사용도 해보고 비교도 해보고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비교해서 분석하는 정도, 발견해내는 정도까지는 반드시 좀 아셔야 모드에 대한 어떤 좀
이해를 내 머릿속에 좀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모드라는 얘기 주제를 통해서 대화가 시작됐을 때 대화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발견할 수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발견하는 것들이 조금 오래 걸리고 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물론 있지만 그래도 못할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18페이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모드의 발전. 고대 그리스의 모드. 모드 이론의 토대는 고대 그리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피타고라스는 도레미파솔라시도 8음계를 발견을 했는데 이 음계를 바탕으로 으뜸음의 변화를 주어 7가지 모드로 발전시켰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얘기죠. 자, 우리 기본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하나씩 옮겨보도록 할게요. 자, 도가 기본이 될 때, 다시 C 메이저 스케일, 도가 으뜸음이 되는 모드는 우리는 아이오니안이라고 불러요. 아이오니안은 그러면 뭐와 같죠? C 메이저 스케일과 같아요. 각각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D가 여기까지 같이 설명을 하죠. 자, 아이오니안이에요. C 메이저 스케일과 동일해요. 반음의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3, 4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D로 시작하는 모드의 이름 바로 도리안이에요. 그러면 도리안은 어떻게 되냐면 레미파솔라시 도레가 되는 거예요. 레미파솔라시 도레. 자, 사람의 귀가 되게 익숙한 게 뭐냐면 우리가 레라는 음을 시작으로 스케일을 느끼게 되면 기대하는 음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듣게 되면 샵이 들어가서 메이저 스케일을 느끼기를 원할 때도 있을 거고 혹은 여기까지 마이너 라인으로 들으면 최소한 내추럴 마이너인 B 플랫이 포함된 음들을 듣고 싶어 할 거예요. 혹은 전통적인 하모닉 마이너를 듣고 싶어하는 느낌이 머릿속에 지배적일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깨는 것들이 뭐더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가 좀 특징적으로 들리나요? 바로 B 내추럴. 자, 이런 음들을 듣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 도리안인 경우에는 레, 미, 파, 미, 파. 자, 2, 3 음이 반음이 될 거고 솔, 라, 시 6음, 7음 미 반음이 되겠죠. 맞나요? 1, 2, 3, 4, 5, 6, 7 그렇죠. 2, 3, 6, 7음이 반음이 되겠죠. 바로 레는 도리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미가 탄익이 되는 음은 바로 프리지안이에요.
다시 적어 드릴게요. 헷갈렸어요. 프리지안 PHRYGIAN. 자, 그러면 아까 우리 해봤지만 1, 2음이 바로 얘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미파솔라 시도레 미가 되겠죠. 그러면 프리지안 같은 경우는 1, 2 음이 반음이고 그리고 5, 6음이 반음이 되겠네요. 자, 파부터 시작하는 애는 바로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리디안. 파솔라시 도레미파 4, 5음이 반음이 되고 7, 8음이 반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솔부터 시작하는 애는 바로 믹솔리디안. 얘는 I였네. 믹솔리디안. MIXOLIDIAN. 믹솔리디안. 얘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3, 4 6, 7이 되겠네요. 그러면 3, 4 6, 7이 반음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다시 6음 A에서 시작하는 애는 A에서 시작하는데 A 올리안 에이올리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용하게 돼요. 자, 라시도 2, 3 5, 6. 그런데 보다 보니까 우리가 C 메이저 스케일이잖아요. C 메이저 스케일이면은 뭐예요? C 메이저 스케일 내에서 메이저 스케일도 있고 마이너 스케일도 있죠. 조표 없는 거. 그쵸? 그러면 조표 없는 마이너는 관계 단조가 되죠. 관계 단조, C 메이저의 관계 단조는 뭐부터 시작해요? A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얘는 A 마이너 스케일이랑도 같아요. 같은 이름이에요. 에이올리안 그리고 A 마이너 스케일. 자, B부터 시작하는 거. B부터 시작하는 거는 로크리안 뭐더라고 해요. 바로 1, 2음이 반음이 되고 시도레 미파 4, 5 음이 반음이 되어서 이렇게 되고 있어요. 요거에 대한 것들이 지금 이제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고 한 번씩 쳐볼까요? 들어볼까요, 우리? 자, 먼저 아이오니안부터 그냥 우리 바로 C 메이저 스케일이죠. 도리안. 도리안이 이제 나중에 보다 보면 알겠지만 조금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모드 중에 하나인데 요 5, 6, 7음의 느낌을 쓰기 위해서 많이 쓰는 편이에요. 요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프리지안. 마찬가지 우리가 E부터 시작하는 거를 기대를 하면 보편적으로 E 메이저 혹은 E 마이너를 기대하지만 얘는 바로 프리지안 같은 경우는 이 1, 2, 3음의 느낌을 조금 잘 주기 위해서 보통 업스케일 때 많이 이제 바꿔주는 어떤 모드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리디안.
증사도 느낌이 확 들어가죠. 우리가 파를 기대하면 파부터 시작하는 음, F부터 시작하는 음을 기대하면 우리는 항상 뭐부터 생각했나요? 자, 3음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왔기 때문에 완전사도를 기대했겠지만 이 리디아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증사도 되는 느낌이 이 스케일의 특징인 거예요. 그리고 믹솔리디안 모드. 거의 비슷한 G 메이저 스케일로 가다가 레미파솔 요 마지막에 5, 6, 7, 8음 올라갈 때 요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이 믹솔리디안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라인에 넣어놓을 때도 많아요. 아랫부분은 되게 밝은 G 메이저 느낌인데 뒷부분은 약간 D 마이너 느낌도 살짝 나는 것 같고 이런 좀 몽환적인 약간 애매모호한 느낌의 어떤 라인들을 좀 섞어가면서 치고 있어요. 에이올리안 모드. 자, A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과 동일하죠. 이거는 이제 뭐 C 메이저 코드에서 관계 단조로 왔다 갔다 할 때 뭐 충분하게 쓰일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자, 로크리안 모드. 그리고 가모도 나오는 구간 안에서의 느낌을 쓰는데 사실상 보편적으로는 이제 많이는 안 쓰여요. 요 B부터 시작하는 지금 이제 얘를 로크리안이라고 우리 이제 이야기했는데 기존에 갖고 있는 우리 틀에서 얘는 리딩톤이잖아요. 그러니까 리딩톤을 타닉으로 놓고 쓰는 경우들은 심지어 모드에서도 조금 배제가 되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로크리안 물론 이제 이름과 명칭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있지만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모드를 쓴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존의 것들을 탈피하는 느낌들을 조금 주고 싶기 때문에 관계가 공통적으로 얽혀 있는 아이오니안이나 에이올리안 같은 경우는 조금 안 써주는 편이고 안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덜 쓴다는 뜻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이는 모드들은 도리안, 프리지안, 리디안, 믹솔리디안 정도에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또 이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은 비교를 하다 보면 내가 자주 쓰고 싶은 또 그 모드들이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의 어떤 취향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거니까 좀 보시면서 비교를 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스에서 발전한 이 모드들은 똑같은 음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모드별로 고유한 으뜸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이로 반음이 달라지는 효과를 표현할 수 있다고 이제 되어 있고 이런 모드들은 후에 중세 교회 음악에서도 사용이 되고 모드를 그래서 우리는 철치 모드, 교회 선법이라고도 부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모드 이름에 IAN이 붙어요. 이제 어떤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접미사죠. 끝에 붙으니까 로크리안, 믹솔리디안, 에이올리안 뭐 이런 식으로 다 붙어 있는데 모드에 IAN이 붙는 이유는 그 이름이 모드를 즐겨 사용한 그리스 민족과 지역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되어 있고 이제 지도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리스 주변 뭐 프랑스, 스페인 뭐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정 지역의 명칭들을 이제 여기다가 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러한 음들을 자주 썼던 어떤 애들에서 유래가 되었다라는 이제 뭐 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놓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바로 이거예요. 모드의 현대적 적용. 조성 음악이 정립된 후 모드 대신에 메이저 스케일과 마이너 스케일을 주로 사용하게 되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바로 메이저 그리고 마이너 스케일을 중심으로 일단 시작을 하게 될 거고, 어떤 곡들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곡들 딱 가지고 있는 조성이 있죠. 그 조성들의 시작은 보통 키, 그러니까 메이저, 마이너 안에서 다 시작되게 돼요. 하지만 이제 1950년대 재즈가 유행하면서 자유로운 멜로디와 즉흥 연주를 위해 모드의 원리를 현대적 음악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즈 음악가들은 다양한 스케일을 사용하기 위해 메이저 스케일과 마이너 스케일의 모드를 접목시켰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대 음악에서 사용되는 모드를 재즈 모드, 재즈 스케일이라고도 부릅니다. 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재즈, 스탠다드 재즈 혹은 빅밴드 같은 경우들을 듣다 보면 우리가 대중음악, 팝음악과 조금 다른 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팝에서는 우리가 음악을 듣고 들어보지 않았던 멜로디더라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령 화성 진행을 유추한다든지 아니면 화성 진행 내에서 처음 듣는 멜로디지만 멜로디가 이렇게 지나갈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일부는 우리가 맞춰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즉흥적이고 좀 범주가 벗어나기 때문에 내가 연주하고 있는 멜로디의 라인을 남들이 쉽게 알아맞추기는 어려워요. 그런 즉흥적인 좀 자유로운, 재즈라는 게 뭐 너무 자유롭다라고 판단하기보다 틀도 있고 형식도 있고 여러 가지 규칙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규칙 안에 불규칙이 숨어 있는 거죠. 자유로운 멜로디의 연주 이런 것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또 그런 현상들이 모드와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현대적으로 좀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를 잠깐 보면 이 모드에서 파생되어 있는 멜로디들, 그리고 이제 파생된 모드, 그러니까 메이저 스케일에서 파생된 모드를 일단 보고 있어요. 자, 메이저 스케일에서 파생된 모드 보면 우리가 이제 방금 설명했던 거예요. C 메이저 스케일에서 파생된 모드 D, E, 다시 C 메이저 스케일에서 파생된 모드 C 아이오니안, D 도리안, E 프리지안, F 리디안, G 믹솔리디안, A 에이올리안, B 로크리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요거 이제 그 명칭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기 편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애초에 우리 무슨 스케일에서 우리 이거 시작했나요? 바로 C 메이저 스케일이죠. 왜? 조표가 없는 상태에 그냥 기준을 우리는 C 메이저로 보기 때문에 C 메이저 스케일에서 모드의 성립 방법들을 우린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제가 설명했던 뭐 믹솔리디안, 로크리안 이런 이름들과 다르게 C 메이저 스케일에서 파생된 모드 해놓고 밑에 C 아이오니안, D 도리안, E 프리지안 이렇게 앞에 C, D, E 타닉의 이름을 적어놨어요. C 아이오니안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는 C 메이저에서 스케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타닉이 되는 C, D, E를 적어준 거고, 자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 있는 애들을 빼고 아이오니아는 그러면 C라는 음정에서만 적용될 수 있나요? 아니죠. 조성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조성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원래 F예요. F에서 시작하는 애는 파솔라 시 도 레 미 파잖아요.
그러면 얘가 바뀌면서 첫 기본 조성이 가지고 있는 애의 첫 음은 뭐예요? 바로 아이오니안이죠. 얘 이름은 무슨 아이오니안이에요? F 아이오니안이 되겠죠.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떼놓고 보면 F 아이오니안이면 F 메이저 스케일을 나타내는 거고, 아이오니안이라고만 이야기를 하면 반음의 위치가 3, 4, 7, 8인 애들, 그 앞에 정확하게 타닉까지 명시를 해주면 F 아이오니안, 이런 식으로 스케일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문제를 볼 때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도리안은 반음의 위치가 어디인가요? 도리안은 반음의 위치가 어디인가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와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사이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G 도리안 스케일을 적으시오.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G 도리안? G 도리안. 그러면 앞에 명시했던 애는 뭐가 돼요? 뭐라 그랬어요? 타닉이에요. G부터 시작하는 도리안 2, 3, 6, 7이 반음이 되는 애들. G부터 시작해서 2, 3, 6, 7을 반음을 만들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솔, 라, 시. 맞나요? 아니죠. 이렇게 돼야 되죠. 도, 레, 미, 파, 솔. 2, 3, 6, 7. 그렇게 봤더니 솔, 라, 시, 플랫, 도, 레, 미, 파, 솔. 플랫이 하나 붙어 있는 2, 3, 6, 7. 이렇게 적으시면 되죠. 이렇게 적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돼요. 그리고 다시 보세요. 이거는 한번 꽈야 되는데, 이렇게, 자, 어떤 모드들이 어떤 반음을 갖고 있는지를 머릿속에 다 정리를 하면 타닉만 보고 바로 그 모드를 찾아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조금 쉽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바로 걔네들은 그냥 메이저 스케일이에요. 이런 반음의 정보 없이 한번 가볼게요. G 도리안 스케일을 적으래요. G 도리안. 자, G가 도리안. 도리안은 몇 번째 음이에요? 몇 번째 음에서 시작하는 스케일이었어요? 우리 뭐 C든 D든 어떤 조성이든 간에 시작하는 순서가 두 번째였죠. 아이오니안, 도리안, 프리지안, 리디안, 믹솔리디안, 에이올리안, 로크리안. 1, 2, 3, 4, 5, 6, 7이죠. 그러면 도리안은 두 번째 음이에요. 두 번째. G가 두 번째 음에 해당하는 스케일과도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 G가 두 번째가 되려면 무슨 음이에요? G가 이 음이 되려면 F 메이저 스케일이죠. F 메이저는 B 플랫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다시 하나만 바꿔서 해볼까요? 그러면 G가 G 에이올리안 스케일을 적으래요.
에이올리아는 몇 번째예요? 1, 2, 3, 4, 5, 6. G가 여섯 번째가 된대요. G가 유금이 되는 메이저 스케일이 뭘까요? G가 유금이 되는. 자, 장육도. 장육도 거리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G가 장육도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G가 장육도면 G에서 장육도 아래면 어디예요? B 플랫이잖아요. 그럼 B 플랫부터 시작하는 B 플랫은 조표가 몇 개 필요해요? 시, 미 두 개 필요하죠. 그러면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이지만 B 플랫, E 플랫에 들어가게 되면 G 에이올리안 2, 3, 5, 6이 반음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2, 3, 5, 6 반음이 되네요. 이렇게 찾아가시면 훨씬 더 쉽게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아직 여기까지 정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왜 안 되냐면 어떤 친구들은 반음의 간격을 외워서 모드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순서를 알기 때문에 바로 대입을 해서 보는 경우들이 있지만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순서 아돌프, 리믹, 에, 로 이거 외우는 뭐 이제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첫 글자만 따서 아돌프라는 사람이 리믹스를 했는데 에러가 났다라고 이제 배웠어요. 저는 이거 진짜 20년까지는 아니고 한 5, 6년 전에 그렇게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걸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아돌프가 뭐 리믹스를 했는데 에러가 났다. 이렇게 외우라고 막 이제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때는 잘 뜻도 모르고 그냥 뭐 아돌프 리믹스 에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외우라고 하신 어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이 순서를 알고 있어라 라는 얘기인 거예요. 아이오니안 1, 도리안 2, 프리지아 3, 리디아 4, 믹솔 5, 에이올리안 6, 로크리안 7 이걸 외워라 라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야 C, 프리지안 스케일 이건 숫자 3과 연관이 돼 있으니까 C가 3음이 되는 그러면 C가 3음이 되려면 C에서부터 장삼도 아래가 돼야 되는구나. 그러면 플랫을 붙일 때 A 플랫에 해당하는 조표를 붙여주면 되겠네. 그래서 도, 레, 미 플랫, 파, 솔, 라, 시, 도, 레 플랫, 미 플랫, 파, 솔, 라, 시, 도 이렇게 C 프리지안 음계를 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요. 이 순서를 먼저 외우세요. 아돌프, 리믹스, 에러. 좀 뭐라 그럴까? 약간 좀 그냥 억지로 끼워 맞춘 느낌도 살짝 있긴 한데 뭐 아이오니안 1, 도리안 2, 뭐 3, 이렇게 좀 외우는 것보다는 한 문장으로 얘기해서 아이오니안, 돌, 프, 그 다음에 리, 믹스, 에, 로 아돌프 리믹스 에러 아돌프 리믹스 에러 이렇게만 외우셔도 순서를 알 수 있으니까 앞에 나와 있는 타닉의 음을 보고 반대로 쫓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해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숙제는 따로 없어요. 숙제는 따로 없고, 일단 오늘 했던 페이지들 다시 복습해서 좀 반드시 읽어보세요. 이거 몇 번씩 더 읽어보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 그냥 지금 시간에만 얼른 마치고서 끝나게 되면 나중에 이해하는 데 또 한참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모드가 뭔지 한번 책을 보고 개념이라도 조금 잡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 너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이해가 되는 친구들은 뒷페이지까지 한번 조금 더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궁금한 것들 한번 좀 모아놓으셨다가 저한테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모드를 어떻게 쓰는지를 하기 위해서는 모드가 뭔지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모드가 뭔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들을 좀 이해를 해야 모드를 쓸 수가 있어요. 쓰기 위한, 내가 이걸 써보기 위해서 직접 작업하는 것보다 이해한 후에 적절한 곳에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사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공부를 해보시고요. 아돌프 리믹스 에오, 요것만이라도 오늘 좀 반드시 외우고 앞에 있는 타닉과 합쳤을 때 어떻게 적어갈 수 있는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아돌프 리믹스 에오, 에러, 그 다음에 각각이 가지고 있는 반음의 위치들 기억하셔서 다음 시간에 우리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은 숙제는 제가 뭐 따로 내드리진 않을 거고요. 요거 복습해오는 것들로 일단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출석은 전과 동일하게 일단은 전자출결로 전자출결 내에 그 우리 퀴즈를 통해서 퀴즈 입력한 친구들에 해서 우리 이제 출석으로 인정을 하도록 하겠고, 다른 또 방법이 있는지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 전자출결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서 한번 일단은 좀 찾아보도록 하겠고, 대면 수업을 하게 되더라도 저희가 수업을 하는 내용들을 일단은 영상으로 남기고, 또 그 대면 수업에 참가를 원치 않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실시간으로 하는 방향을 일단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실 내에서 수업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볼 수 있게끔 뭐 줌이든 아니면은 그 뭐죠?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든 둘 중에 하나 좀 생각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 제가 설문조사를 할 건데 이제 대면 수업이 허가가 나게 돼서 진행한다면 대면 수업을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은 비대면으로 수업을 원하는지 요거 비율을 조사를 해야 돼요. 어떤 친구들이 원하고 어떤 친구들이 원하지 않는지를 이번 주에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지 드릴 테니까 반드시 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